네, 경북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복구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재민 1,300여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지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까지 피해 상황부터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부상자 수가 늘었던데요.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속해서 하루에 4번 정도 그때그때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오전 11시 기준으로 보시면요. 네. 부상자 숫자가 82명입니다. 어제보다 2명이 더 늘었고요. 대부분은 다행히 경상이라서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 이 가운데 70대 한 명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낙석에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당일날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셨는데 상태가 아직 위중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굉장히 컸는데요. 네, 지붕이 파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400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요. 이 중에는 이제 완전히 파손된 주택이 60여 채 정도 되고 절반 정도 파손된 주택은 170여 채다 뭐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약 500곳 정도인데 이 중에 200곳이 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해 지역은 넓지만 이제 복구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응급 복구에 중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응급 복구라고 하면은 이제 도로나 뭐 상수도, 국방 시설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이런 뭐 80% 이상으로 응급 복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제 전기가 끊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불편은 대체로 해소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뭐 민간 시설이죠. 주택이 부서졌다, 우리 아파트에 금이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복구 작업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뭐 자연재해 복구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꾸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를 봐서도 뭐 집이 완전히 파손됐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했는데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포항시는 이제 다음 주 25일까지 재해조사 기간을 정해서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뭐 아파트 외벽에 금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 계속 살아도 되나 아니면 지금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접수를 받아본 다음에 현장 조사를 거쳐서 이제 보상 여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재민 분들도 참 걱정이 드는데 닷새째가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분산해서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은 이재민들이 지냈던 곳이 흥해체육관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800여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이 비좁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부족하다 보니 이제 위생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근 학교 2곳을 정해서 이제 그곳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대부분 이제 강진에 놀라서 이제 뭐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갖고서 몸만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물품값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옷이나 뭐 세면도구 그리고 뭐 식음료 같은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닷새째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대피소에서는 물자가 모자라는 상황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체육관이면 그냥 텅 빈 공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잠을 자고 공동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이라는 걸 지킬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불편들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임시 방편으로나마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가족들끼리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날씨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내일도 또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영하권을 찍으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이재민들 계시는 그 체육관의 난방기가 계속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춥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집과 다른 구조기 때문에 네. 뭐 차가운 바닥에 이제 뭐 스티로폼이나 이제 뭐 돗자리 같은 걸 몇 겹씩 깔고 잠을 주무셔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바닥에 있는 한기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투를 몇 겹씩 껴입고 목도리도 두르고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른들은 좀 괜찮지만 이제 어린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기 증상을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통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또 지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다 보면은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현장에 갔던 기자들도 취재하는 과정에 여진을 느꼈다.
흔들렸다. 이제 심지어 이제 방송하는 중간에 혹은 이제 뭐 생방송 들어가기 몇 초 전에도 땅이 흔들린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강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진에 대한 공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나본 취재원들 중에 이제 그 체육관에 지내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옆에서 뛰기만 해도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게 여진인가 해서 너무 불안해서 놀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행히 이제 집에서 지내시긴 하는데 뭐 샤워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샤워하는 중간에 지진이 나면 또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여진에 대한 공포는 겪지 않고선 좀 상상하기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진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15일 5.4 강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56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여진이라는 게 이제 집안에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분산돼 나가는 과정이고요. 경주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해서 좀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돼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그 당일 33회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은 16번, 사흘째는 3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진이 아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새벽에 다시 여진이 4회 감지가 돼서 주민들이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도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예비 소집도 또 다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이 이제 23일 날 치러지게 되면요. 그보다 앞선 하루 22일 날 예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일단 포항 외의 지역은 고사장인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교실은 바꿀 예정입니다. 교실 내에 있는 자리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각급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사장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시도로 옮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경북교육청이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포항 시내에 있는 수험생들 상대로 이제 원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좀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으냐 물어봤더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답한 수험생이 10%가 채 안 됩니다. 뭐 좀 위험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본래 이제 본인이 편안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말한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내일 발표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알아보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교통사고 비롯해서 하루 동안 이제 안전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네, 첫 번째로 뭐 포크레인이 옆으로 완전 넘어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상수도관 매설공사 현장인데요. 이제 오늘 오전 8시고요. 경기도 평택에서 3m 깊이의 구덩을 파놓고 그 밑에서 이제 작업자가 55살 김모 씨가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숨졌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넘어진 포크레인이 왜 넘어졌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네. 안전 수칙을 어겼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원주에서는 2.5톤 화물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요. 산청에서도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를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70대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네, 한 명은 사망을 했고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은 그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진과 또 사건 사고 관련해서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